안녕하십니까. 오동진 고기대 크랭크인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 고기대 기자가 계속 했죠. 네. 네, 오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한규 감독 모셨습니다. 네. 이번 달에 가장 화제작이 미혹이죠. 네, 미혹. 그래서 이름이 참 특이한데 그 미혹이라는 알려지기에는 여성 킬러에 대한 얘기 같은데 사실 영화를 보니까 좀 꼭 그렇지는 않아요. 패키징이 돼 있는 듯한 그 이미지의 영화 미혹이 요새 화제인데 이한규 감독이 감독하셨습니다. 연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영화 고생이 많으셨어요. 지난주에 김주혁 배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치사회가 지난주 잡혔었는데 월요일 날로 오전으로 급하게 이동이 돼가지고 홍보 일정이 약간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좀 있으시겠어요. 영화를 만드는 게 참 여러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 작품은 데뷔작이라고 들었는데 네. 영화계에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되셨다면요. 네, 제가 97년도에 현장에 처음 나왔으니까요. 20년 됐네요. 기간으로 따지면 네. 나이 한 60쯤 되는 것 같아. 아니 그 정도 아니고 그 정도 아니고 이제 좀 네. 40 살짝 넘었고. 네. 일찍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이게 그때 뭐 우연찮게 이렇게 정말 우연찮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현장을 어떻게 경험할 기회가 생겨서 첫 영화가 그래서 조용한 가죠. 김지훈 감독의 조용한 가죠. 예.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의 영화하고는 그래서 계속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굳이 뭐 제가 감독 영화를 꼭 하겠어요. 감독님도 넌 내 영화 해야지 이렇다기보다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좀 학교로 다니는 게 힘들어지면 이제 휴학을 하는데 그때마다 감독님 작품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타이밍이 맞으니까 계속 이렇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작품은 연출부부터 이제 조 감독까지 쭉 하셨을 텐데 어떤 작품 김지훈 감독 같이 하셨죠? 김지훈 감독은 이제 데뷔작이신 조용한 가족이랑 연출부였고 거기는. 네, 연출부였고요. 장하훈 때도 연출부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잘 많이는 모르시는데 인터넷 단편 중에 커밍아웃이라는 영화가 커밍아웃. 있어요. 네. 있어요, 맞아요. 네. 커밍아웃이랑 뭐 그 배파 영화. 예. 나 알잖아. 나도 좋아. 진짜 많이 모르시는데. 네, 그리고 김지훈 감독이 곧 살짝 고전인가 고후인가 그 3라는 작품이죠. 메모리즈라는 영화 있어요. 네네. 그거 잘했어. 그 3는 제가 준비하다가 도망갔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돼갖고 그리고 달콤한 인생하고 이제 노는 놈에서까지 조감독 하고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감독님도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일을 하게 되시고. 네, 만주 한번 갔다 오더니 이제 질려서. 그러면서 다른 감독하고는 전혀 일 안 했어요? 이준익 감독님하고 뭐 하나 하셨던? 예, 그 구름 벗어난 달처럼이라고. 네, 그때는 또 우연찮게 면식이 없던 저는 성함만 알고 있던 감독님인데. 시사회는 느꼈지만 예고편은 굉장히 반응이 좋던데요. 네, 관심이 이제 감사드리죠. 관심 감사드리고 이제 좀 그 관심만큼 이제 좀 뭐 보답을 해드리면 좋은데 또 그거는 관객분들한테 또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얼마나 준비했어요, 이 영화? 사실 기획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5년이 살짝 넘었죠. 그러니까 제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첫 타이핑을 해서 시나리오의 형태를 처음 띈 게 꽤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서 아까 필모 이렇게 일한 구력 이런 걸 여쭤본 이유가 김지훈 감독하고 오래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익 감독하고 영화 한 편 했잖아요. 5년 전에 요거 준비할 때 살짝 두 사람한테 영향을 받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조심스러운 게 의식적으로 뭐 항상 영화를 만들면 그런 얘기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 두 분한테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얘기하기 좀 꺼려지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조수생활을 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조심하게 되죠. 사실은 마음속으로. 근데 뭐 어떤 흔적들이 있다고 뭐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또 제가 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고. 처음에 약간 저는 쇼킹했어요. 쇼킹한 장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배드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오프닝 시퀀스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그 통제실에서 컨트롤룸에서 이렇게 모니터로 보잖아요. 각 룸에서 벌어지는 배드신이 나오는 건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걸 다 찍었을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다 찍었구나. 그렇구나. 다 찍었습니다. 너무 스포일러 아닐까요? 너무 스포일러 아닐까요? 아니 뭐 스포일러예요. 일단 다 나온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자들이 남자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작업하는 그래서 계획된 장면인데 그 계획된 정사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의 유명 인사들하고 뒷덜미를 잡기 위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야 근데 난 이제 모니터가 한 16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저건 다 세워보셨어요 또 그거를? 그냥 자극적으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프닝에 뭔가 그
몰입도를 때림을 가져가기 더해줘요.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 방송이니까 VIP 같은 영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른바 여성주의자들에게 좀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그 영화적 도구로 필요하다면 그렇죠.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영화에서는 쇼킹하다기보다 굉장히 몰입하게 만들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찍으면은 더 조심하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여성들과 남성들과.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장면 자체가 어떤 남자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계획된 뭐 액션들이고 그리고 좀 저속하지 않고 좋지 않게 보이게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좀 미적으로 보일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공간도 사실은 그래서 그게 세트예요. 세트죠. 세트 전체적으로 다 세트고 세트고 뭐 불가피하게 이제 뭐 그러니까 외부 장면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의 로케이션이고 그렇겠죠. 네. 하여튼 그 어쨌든 오프닝 장면은 공들여 찍은 그런 장면이죠. 배우들도 사실 열연을 했고 힘들었겠더라고. 근데 촬영이 의도치 않게 그 촬영이 영화 안에서도 초반이지만 촬영 스케줄도 초반이었어요. 크레이크인을 거의 그 장면으로 하니까 이게 스태프들이 아직 서먹할 때인데 서먹할 때인데 다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런 장면 좀 자신 좀 친해진 다음에 그 촬영이 무르익은 다음에 좀 찍어야 이제 되는. 아무튼 그 궁금한 거는 영화 제목 아름다울 미자의 구스록자 맞나요? 한자로. 근데 이제 그 뜻이 가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제목을 정하셨나요? 제목은 이제 미혹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영재는 저희가 뭐 스페셜 레이디라는 제목이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소중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워킹 타이틀이 가제가 있었고요. 제목을 결정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미혹이라는 이름을 고유명사로서 영어나 아니면은 어떤 한자어를 제시하지 않은 거는 실체적으로는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그 이름을 좀 감추고 뭐 지우고 살고 싶은 현정이라는 인물의 뭐 과거 이름이거나 그녀의 진짜 이름일 수도 있는데 또 뭐 생각해 보면 흔히 뭐 이렇게 영화에서는 관객들은 잘 몰라줘도 저희들끼리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미혹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고 뭐 그 현정이라는 인물의 뭐 삶이랄까 뭐 인생이 좀 아름답지만 좀 잔인한 지옥에 놓여져 있는 입장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의미로 단순하게 그냥 본명만으로 생각했다면 미혹이라는 제목을 던져놓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목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시켜요. 아까 그 영화 보고 나서 하셨던 얘기 있잖아요. 파무파탈 이야기인데 사실 어찌 보면 오모파탈이다. 약간 일맥상통한 얘기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영화가 이제 전사를 좀 건너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영화 속에 3명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희준 씨 빼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스가 있는데 이 3명이 전사가 있는 거죠. 이들의 전사는 사실은 단순하게 조직 간의 상하관계 또는 서열관계로만 엮여져 있거나 얽혀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 관계인 거죠. 사실 삼각관계예요. 그렇죠? 삼각 그 불륜 애정 치정 로맨스죠. 사실은. 그리고 이 3명 모두 변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 변하고 싶은 지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은 굉장히 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홍보 전략을 감성 느와르 이런 식으로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예전에 김지훈이 달콤한 인생에서 한번 써본 거 같아요. 써먹었나요? 김준 감독이 거기는 우아한 느와르인가 뭐 어쨌든 뭐 그랬죠. 네, 우아르라고 우아르가 그랬었죠. 네. 그때 당시. 근데 그 삼각관계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냥 저는 되게 그렇게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보면은 그게 보편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통속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관계라는 게 내가 얘를 좋아하고 하는데 얘는 나를 안 좋아하고 나는 더 들어가고 싶은데 이성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거리감이 달라지면 또 이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게 사실 사람 사는 관계들이고 좋아하는데 너는 날 안 좋아하고 좋아하지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지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요 사실은 그 제목 미혹 뭐 킬러의 느낌 이렇게 보여서 뭐 다크하고 좀
이게 누아르의 느낌이 강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런 척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심파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를 할 때는 김혜수 씨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김혜수 씨를 떠올리면 그 전에 차이나타운 또 다른 작품이지만 김옥빈의 악녀 약간 이게 궤도가 연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김혜수 씨 연기를 보면서 차이나타운을 많이 비교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담감이 당연히 감독님 입장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차이나타운, 뭐 악녀, 네. 그 해선배님 하신 뭐 시그널, 뭐 요즘 가끔 뭐 아토믹 블론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아토믹 블론드.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 작품이 결정되고 다 뒤에 결정하셔서 먼저 진행하는 작업이라 뭐 어떠한 기시감들을 갖는다는 거는 관객분들은 또 그렇게 앞에 본 것들에 대한 잔상을 가지고 보시니까 근데 뭐 후반 작업에서도 조심스러울 그치.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의식적으로 의식해서 저거랑 달라야 돼. 뭐 이것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사실은 준비하던 것들을 잘 해내는 게 더 맞는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이성균, 이희준 캐릭터도 좀 불꽃 튀겨요 사실은. 그렇죠? 찰지는 대사들을 두 사람이 참 잘 주고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분량에서 각각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배우, 잘했던 연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악마적인 이희준 그리고 어쩌면 겉으로는 악마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여자를 지키고 또는 어쨌든 같이 뭔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한 마음속으로는 지순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닐까. 네. 그 본인 김혜수 씨 본인이 헤어 의상 다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의견을 엄청 많이 내주셨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미술적인 컨셉을 계속 중간중간 공유해 드리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인지하시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뭐 스타일이나 이미지에 대한 방대한 레퍼런스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출연해서 선택만 하면 되는. 아주 좋았겠네요. 네, 그래서 좀 수월했죠. 이번 영화에서는 욕심을 낼 만하던데요. 네. 워낙 잘못하면 캐릭터가 멋있게 나오니까. 네, 잘못하면 과해지거든. 의상도 그렇고 오버해질 수가 있어서 본인이 사실 굉장히 스스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헤어는 약간 난 좀 과하다고 느꼈어. 여기 이렇게 좀 밀고. 네, 아니 그 색깔이 그리고 또 특히 색깔이. 근데 그건 뭐 제 성향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전체적이라기보다 이 작품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과감하게 가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고 사실 칼라는 흔히 말하는 칼라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걸로 하자고 했거든요. 색깔은 뭐 어쨌든 뭔가 그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인물의 세트 환경적인 세팅이 그런 걸 해도 될 만한 외피적인 직업을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어쨌든 느와르라는 장르 안에 뭐 여자 인물이 메인 캐릭터로 서 있는데 뭔가 하얀색의 이미지가 툭 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커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믹 블론드 이제 샤를리즈 테론과 비교가 등가 비교가 되는 거죠. 그거는 가발이고 저희는 거짓말. 그리고 나이가 비슷해 여배우가.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액션이고 지금 뭐 비슷하니까 이제. 김혜수 씨도 캐릭터 욕심낼만 하지만 이성균 씨도 기존에 맡았던 캐릭터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배우들이 촬영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부담도 있고 이렇게 낯선 모습들을 찾아간다는 게 뭐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저는 되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상훈이라는 인물과 캐릭터에. 왜냐면 가장 현실적 캐릭터예요. 그리고 뭐 그 전에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여줬던 뭐 흔히 말하는 멜로적 감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조금 삐뚤어지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호두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조직에서 굳은 일 다 했고 보상 좀 받아야 되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데다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보스 여자고 나도 이제 나이 먹어가고 있고 사실은 그게 꼭 마피아 이런 쪽에서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언론사에서도 그래요. 뭐 굳은 일 다 했는데 뭐 남자 다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현실적인 캐릭터가 이성균 캐릭터예요. 영화 전체를 봐서는 임 실장이 영화를 다 끌어가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뭐 자꾸 사고를 치니까 심경의 변화로 시작이 돼서 그럼 파국까지 다 이어지는 게 다 임 실장이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라 이성균 씨가 찍으면서 재미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자기 변신을 위해서 감독님과도 얘기도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고민을 많이 했었나요, 이성균 씨는? 성 선배님은 어쨌든
이렇게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낯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은 그냥 탁 몰입해서 쭉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게 뭐 아까 농담처럼 뭐 남자도 다 그렇다고 뭐 그냥 얘기는 드렸지만 되게 쉬운 거잖아요.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런 서툼이 만들어내는 삐뚤어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좀 정서적으로는 다가가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좋아하는 것도 처음에 되게 거칠게 그러니까 얘기해요. 그 대사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김혜수 미옥이 넌 꿈도 없니 그랬을 때 임상훈, 넌 꿈이 없어? 꿈? 나한테 너 말고 무슨 꿈이 필요해? 네 꿈만 꾸는 게 나의 꿈인데 그거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대사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최고의 멜로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 나중에 언제 써먹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써먹을 나이도 지났고 최무성 씨 맞죠? 네. 보스. 그분은 원래 좀 험악한 연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엔 좀 차분한 연기로 가셨어요. 그래서 좀 반전 캐스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캐스팅할 때 사실 이런 제일 주안을 뒀던 거는 이런 거였거든요. 보스이자 아버지이자 뭔가 거친 삶을 좀 정리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거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같이 갖고 있는 어떤 인물이어야 되니까. 알파치노죠. 그러니까 대부 3에 이제 좀 벗어나려고 이제 하는데 자꾸 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저 뭐랄까요? 퇴조기에서 좀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 남자죠. 이번 영화에서 그렇게 나긋나긋한 대사를 하는 거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욕도 안 하잖아요 이번에. 그죠. 그냥 그런 인물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스의 품이랄까, 뭐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결국에는 뭐 삶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평범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어야 되니까 사실 이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이미지와 그 이전에 또 영화에서 보여줬던 강렬한 캐릭터들의 모습이 다 있었으니까 그것들이 다 캐치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최무성 선배님께 역할을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좋은 배우죠. 최무성 씨 참 좋은 배우예요. 네. 근데 영화 초반에 보면 그 보스가 나는 절대 우리 구역에서 총하고 약은 안 된다. 근데 총이 뒤에 등장을 해요. 그것도 임실장이. 그래서 저게 약간 의도한 설정인가.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했던 거죠. 우리들만의 구역에서 총과 약은 아닌데 임실장이 그걸 넘어서 총을 들고 가니까. 요즘은 그래도 이제 어떤 총기 화기류의 등장에 관대하시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총이라는 선택은. 원래는 뭐 그런 장면도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뭔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뭐 불법 무기를 상훈이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구체하게 설명 안 해도 이제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영화적 비약 네. 저로 이제 저 용서될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네. 저는 그 다이아몬드를 이제 누가 선물하려고 미국한테 선물하려고 그러니까 임실장하고 보스가 고르잖아요. 임실장이 골라주잖아요. 이게 좋다고. 좋다고. 또 한참 또 얘기하더니 이거 안 고르고 옆에 걸 사자. 자기가 원하는 그쵸. 거.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러려면 왜 물어봐? 이게 이미 알고 있었을 그렇죠. 거야. 임실장이 좋아한다는 걸. 중간 대사는 이거죠. 우리가 몇 년 됐지. 이거죠. 사실 그 장면에 약간 장난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이거 좋은데요, 막 이렇게 상훈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반지가 사람들이 그 샷으로 이렇게 저거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사실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렇지. 사람 어떤 분들은 이 왼쪽 걸로 인지하고 어떤 분들은 이쪽 걸로 인지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두 개 중에 이렇게 인서트에 어떤 분들은 남아 있는 걸로 인식하고 어떤 분들은 빼간 걸로 인식하고. 근데 감독님 무대 넘어갔네.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반응을 하시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의 그 투릭이 있는 장면이 있었네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이성윤 씨가 이렇게 반지를 주잖아요. 그 네. 김혜수 씨한테. 네. 거기서 고른 반지입니까? 그 반지는 그러니까 이게 재밌더니까요. 그 반지는 그 연결된 반지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도 반지 준다. 그렇죠. 연결됐었을 거예요. 그 반지는 상훈이 자기가 이제 고른 반지인 거죠, 그렇겠죠. 사실. 네. 근데 여기선 반지가 이 영화에서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몇 개 있어요. 두 남자 단지 모두 틱하는 거 뭐예요 이거? 약상자? 약병? 약통. 약통. 총. 그렇죠. 몇 가지의 그 메가핀이네요. 이준 씨와 김혜수 씨가 수조 씬에서 맞붙는 씬이 있는데 네. 그 장면에서 김혜수 씨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클로즈업도 들어가고 되게 강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어찌 보면 그 영화의 캐릭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떤 장면으로 그 설정이 됐었나요? 그 수조에서의 그 어떤 표정과 담배와 이런 것들이
대사까지. 예, 대사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 그 이미지가 사실 출발했거든요. 이 이야기 자체를. 왜냐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뭐 이야기가 태도화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굉장히 그렇게 마초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뭐 화음판탄, 온몸판탄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기보다 뭔가 전복된 관계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 한 샷이기 때문에 담배도 빼고 꼴초한테 담배도 안 주고 그리고 담배를 달라는데 담배조차 주지 않는 무정한 표정과 뭐 단호함과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욕을 안 하는데 가끔 욕이 주는 어떤 그 쾌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40대 감독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또 신인 감독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40대 감독의 시대고 어쩌면 새로운 40대 감독의 탄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 영화 미혹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쭉 영화를 만들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영화 이후에 개봉 이후에 또 만나 뵙길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